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까지 피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수사는 가진 핑계를 대며 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서를 건넨 사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미 쏟아진 증언 증거와 정면 배치되는 말로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총을 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그 사람이라면 텔레비 꺼버려. 그리고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인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법적 책임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아랑곳 없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본인이 지금 수사를 피하려고 이번 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은 내란 사태로 인해 사회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국가 이미지 또한 추락하고 있다면서 빠른 파면만이 답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뉴스이거나 사악한 거짓말이자 자기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명 부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스스로의 당선증부터 반납해야 한다며 근거를 대지 못하는 모든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좀벌레라고 일갈했습니다. 명 부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남도 공직자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도의원, 각 기초의회 의장단이 여수공항의 안전시설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여수공항 안전혁신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를 신속하게 철거하고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안전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여수공항은 광양만권 87만여 지역민들이 찾는 남해안 중심 공항이지만 활주로 길이는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짧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어진 지 2년도 안 된 여수의 한 테마파크가 장기간 휴업 중입니다.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던 호텔과 컨벤션 센터 건립이 불투명해지면서 전남도의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구불구불한 트랙을 달릴 수 있는 여수의 루지 시설입니다. 시설 점검 중이란 안내만 붙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관리 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장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모든 운영은 멈췄습니다. 저희가 그쪽 임원이나 대표분들하고도 지금 통화가 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업체가 신청한 휴업 기간은 넘어섰지만 영업 중단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챌린지파크로 들어가는 길목이 이렇게 차단벽에 막혔는데요. 관광단지 전체가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테마파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던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은 언제 건설될지 알 수 없습니다. 51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가 방치된 건 인근 주민들에게도 아쉬움입니다. 요거 오픈할 때는 막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손님이 막 한나가 차다가 이제 여기 문을 닫아 보니까 이제 아예 손님이 안 오잖아요. 업체의 장기 휴업은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대출난이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루지의 사업성까지 떨어지자 업체 측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권자인 전남도는 사업이 무산될까 우려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100% 민간 투자 사업이라 역할 개입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허가를 내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업체 측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휴업 사태에 지역사회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고흥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주민 6만 500여 명으로 총 1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중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여수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남도와 1:1 매칭 예산을 확보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분야는 간판 제작 설치를 제외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홍보 물품 제작, 상품 판매 마케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 여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관광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3월 5일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어제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전남에서는 29곳의 새마을금고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 자산관리와 예산운용, 직원 인사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정년 제한이 없어 70대, 80대도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이사장은 주로 대의원이나 총회에서 선출돼 왔습니다. 하지만 간선제 방식은 선거권자가 소수이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는 3월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했습니다. 선거관리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습니다.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다만 직선제는 평균 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금고에 한해 실시됩니다. 2천억 원 미만인 곳은 직선제와 간선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51개 새마을 금고 가운데 12곳이 해당되고 총 29곳에서 직선제가 치러집니다. 선거인은 16만 6천여 명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50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령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을 거쳐 3월 5일 전국 동시선거가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죠. 2023년 통계상 여수시에만 약 3만 600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수시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3만 600개 업체, 종사자 수는 4만 7,553명으로 여수시 인구의 18%에 해당합니다. 지역 특성상 관광과 연계된 업종이 많아 당연히 계절적 수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석유화학 업계 불황의 여파까지 그대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이나 융자 2차 보전 등 9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원 예산의 규모는 올해 본 예산 기준 도비와 시비를 합쳐 3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정책이거나 정부, 전남도 시책에 대한 매칭 사업들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 발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음식업종에 국한된 공공요금 지원 같은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소상공인들끼리 서로 돕는 상생 서포터즈 구축, 숙박업소 산소 마스크 지원 등의 지역 맞춤형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이런 어떤 일률 단편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렇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정말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신도심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 여수시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떤 정책을 펼 때 행정에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굉장히 열어놔야 된다. 일회성의 면담이 아니라 매월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지속적인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수시와 시의회, 소상공인들 간의 소통 창구 마련과 지속적인 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숲과 실외 정원 조성 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여수시와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선박람회장 인근 6.5헥타르 면적에 총 6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다음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여수시는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선박람회 연계 사업으로 총 70억 원 규모의 도시숲 실외정원 조성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전라남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은 전남의 관광 문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도 전남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남도의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직접 체험한 구글 임직원들. 전남 관광문화자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This is amazing. I'm just really taking it all in. The views I think are super picturesque. The natural beauty. I think it's more people should experience this. 구글 실무진들은 해상 케이블카에서 목포를 내려다보며 전남 관광의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구글 본사와 전라남도는 관광산업진흥과 지역 기업의 육성에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The types of things that will attract tourists. And for Google, our mission is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to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So finding hidden gems like the gems that exist here in Jeollanam-do province and lifting those up for the world to see, that's why this is the perfect place for us to sign an MOU with Governor Kim and his team. 이들은 먼저 구글 지도에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지도에 소상공인 업체 정보를 등록해 홍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필 활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문화관광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춘 구글 지도가 전남 관광 홍보에 활용되는 만큼 관광업계도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또 기대가 크네요. 구글은 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 특별 교육도 마련할 예정. 중장기로도 전남의 관광 문화와 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세먼지가 대기에 정체되면서 오늘도 종일 하늘이 뿌였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권은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나쁨으로 예보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사이, 한낮 기온은 최고 1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동부권의 대기가 건조하다며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순천시의 소각장 입지 선정도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도 마포구와 마찬가지로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마포구의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60대 작업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후진하던 중장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장비 운전사가 숨진 노동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혜영과 최원준, 곽도규 등 대부분의 선수들과 올 시즌 연봉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곽도규 선수는 3,3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재계약해 263% 오른 역대 투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정혜영 선수는 80% 오른 3억 6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올 시즌 FA가 되는 최원준 선수와는 1억 8천만 원 인상된 4억 원, 박찬호 선수는 1억 5천만 원 오른 4억 5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